그 다음에 오빠리 아버지가 국군 포로였다. 아버지가 국군 포로여 돼서 아버지 형제들이 이름하고 이런 거 다 알려주면 나중에 보이고 잡아간다. 그러면은 6.25 때 고아가 된 엄마들이 아버지들하고 다 살았어요. 네. 그렇게 근데 이 고아들은 또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 외삼촌들이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와서 누나 때문에 내가 출세를 못한다고 자식이 이 걸음마를 뗄 때 네. 자기 누나를 강제로 데려갔어요. 그래 강제로 데려가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고아되죠. 또 엄마 없이. 그렇게 자란 자식들이 우리예요. 그때 국립군의 무상강산에 많은 전쟁 포로가 되신 분들이 계셨는데 일을 한다는 게 사실 탄광이 엄청 열악할 거 아닙니까? 무상강산은 또 그래도 노천 광산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탄광에서 일한 사람보다 낫죠. 그런데 군포로들은 노천에서 그 맑은 공기를 마시면 안 된다. 여기에서 또 차별이 있었어요. 더 힘든 네, 곳으로, 더 그래서 어려운 곳에 보낸 거고. 군포로들은 지하 파쇄라는 게 있어요. 네. 지하 파쇄라는 건 뭐니까 돌을 캐요. 네. 철분 돌을 지하에서 이거 돌을 분쇄해가지고 물에다가 이거 순환해가지고 나쁜 물은 강물에 내려보내고 철분 가루만 딸로 만들어내는 지하 파쇄라는 데서 아버지가 일했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안 좋으니까 아버지는 사실 51살에 그 무상강산에 일함에 폐암이 걸렸어요. 그래 걸리고 아버지가 어디로 갔냐 산전막으로 갔어요. 네. 장군에서 70리 떨어져 있는데 육동 고란이라는 데 있었어요. 네. 거기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것도. 네. 산에 가면 뱀 보고 새 보고 짐승 보고 이런 거밖에 볼 수 없었어요. 전기불도 없었어요. 그런 데 가서 아버지가 있었는데 무상강산에서 동발을 만드는 육동 고란이라는 데 가서 동발을 했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가 동발을 할 때는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됐어요. 그때 당시. 아 근데 폐암 걸리셨는데 그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일해야 되는 겁니까? 1등급 포로는. 1등급 포로는 죽는 순간까지 일을 시키더라고요. 고란에 가서 네. 나무하라는 나무 거잖아요. 해가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 가서 그래도 공기 좋아서 그런지 9년을 살더라고요. 네. 산골짜기에서 올라가면 아버지가 산전막이 자축해냈고 같은 국군포로 우측해냈었는데 이 사람은 한 3등급 포로. 네. 이 사람이 아버지를 계속 감시해서 보고하게 돼요. 네. 아버지 산전막에 가면 이 통나무에다가 가운데다가 진흙을 붙인 그런 기틀집이 됐어요. 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세면도 콩골 바닥에 없는 진흙을 이렇게 발로 다졌고 거기다가 가만히 짜고 패고 비닐 방막 깔고 담요를 깔고 살았어요. 네. 전기불이 없어요. 제가 토요일 날에 아버지한테 갈 적에는 쌀, 된장, 간장 메고 갈 적에는 석유 있잖아요. 네. 석유불을 봐야 되니까 중장 한 병을 꼭 배낭에다 지고 아버지 댁으로 가자면 기차를 타고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걸어가는 게 한 4시간 반 정도 걸어 올라가죠. 여름에는 땀을 흘리면 그래도 아버지 댁은 한 달에 2번은 가야 된다면 쌀하고 된장을 가져다 줘야 되니까 올라가면은 조그만 개울이 흘렀어요. 네. 개울물을 퍼먹고 그 개울에다가 냉장고에서 뭐 폐암이 왔으니까 개삼 약초 뿌리를 아버지가 뿌려가지고 플라스틱 통이 있잖아요. 북한은 빵깡통이라는데 네. 빵깡통에다가 그 약초를 달인 물을 개울에 내려가지 말라고 꾸며매가지고 무거운 돌에다 매서 그 물에다가 담가놓고서래. 그래 아버지는 오면 이렇게 한 컵씩 두씩 했거든요. 그리고 김치도 거기다가 개울에다 담가놓고 아버지가 거기서 하루 생산 계획량이 있어요. 여름에는 1리방을 해야 되고 겨울에는 1리방을 해요. 해가 짧기 때문에. 그 여름에는 아버지가 날이 밝으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서 2탕 내려오고는 아침 식사를 하고 또 다시 올라가서 오전에 3탕 하고 점심 드시고 오후에 또 4탕 하고 통나무를 따야만이 1리방이 돼요. 토요일날에 가면 아버지가 없거든요. 산에서 내려오려니까 여름에는 해가 길어서. 그래서 산점하게 가면 10시 있잖아. 그냥 걸어만 나요. 이렇게 10시를 뺏기고서 한참 기다리면 아버지가 산에서 이렇게 통나무 있잖아요. 이렇게 멜꾼을 해서 메고 내려오는데 여름엔 더우니까 넌닝고 바람에 이렇게 오는데
여기 있잖아. 그 멜바에 음. 꾼에 이게 살이 다 이렇게 징겨져 가지고 네. 벌겋게 네. 피가 흐르고 음. 이런 모습을 저는 보고 자랐어요. 아버지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얼마나 억울했겠냐. 제가 사실은 그때 그 아버지 모습, 아버지를 생각하면 정말 대한민국의 분노를 자아내죠. 제가 거기 가서 토요일날에 갔다가 다시 먹어와요. 멀어서. 밤 자고 이튿날에 내려오거든요. 내려올 때는 하룻밤 아버지가 같이 있으면 콧구멍이 새까매서 아침에 눈 떠요. 그때는 고등학교 때 직접 제가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중학교부터. 근데 저는 그때도 이렇게 미싱을 잘했어요. 아버지를 어깨 멜바를 네. 제가 소무였고 잘게 누벼가지고 머리를 써서 연구해서 이거 멜바 양쪽 편이 이렇게 이 앞에다가는 이 곱하기 뒤에도 곱하기 하면 이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꾼을 매서 하면 이게 움직여야지. 이런 멜바를 아버지한테 계속 해다 줬거든요. 미싱을. 그럼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다가 네가 이런 머리를 어떻게 썼냐고. 그러면 저쪽 해내면 아버지 것도 좀 해줘라 하면 제가 만들어주고 이렇게 미싱해서 이렇게 해서 줬어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가 길쭉 팔프에서 일할 때 이 다 국군포로잖아요. 네. 자기 뒤에 있던 국군포로가 이름을 부르면서 김태훈이라고 온성탄강에 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심부름을 이 사람 만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온성탄강. 그래서 온성탄강에서 이 사람 집에서 하룻밤 자면서 이 사람하고 아버지하고 길쭉 팔프에서 가까웠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사람 만나러 가면서 그 해가 아버지 눈을 감기 전 해인데 네. 83년도에 아버지 전우군을 찾으러 온성탄강에 갔는데 그 83년 1월달에 갔는데 눈이 이만큼 왔더라고요. 가니까 아버지 전우가 눈을 감은 게야.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서. 그래서 또 못 만나고 아들만 만나고 와가지고 아버지가 이름을 또 불러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길에서 제가 온성탄강에 간 해에 네. 온성탄강에 또 사고가 나가지고 국군 포로들 막 잡아 가두는 그런 또 사건이 있었어요. 또 사건이 있어서 제가 또 그걸 딱 보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아버지가 59살에 눈을 감았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암이 다 전이 됐을 때 고통스러우셨을 건데 약이 없으셨으면. 그렇죠. 약이 없죠. 그때 당시는. 아침에 7시에 이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그 84년도 1월 10일 날에 아버지를 소발고 1월 달에 얼마나 추워요. 그게. 이불에다 둘둘둘둘 아버지를 말아서 모시고 왔는데 아침에 거기서 떠난 게 저녁 5시 돼서 집에 들어섰어요. 아버지는 그때 당시 사람을 알아 못 볼 때. 그럴 정도까지 일을 시킨 네, 거예요. 그래서 1등급 포로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가 84년도 1월 10일 날에 소발구에 실려서 이불에다 덜덜덜 말아서 아버지가 5시 돼서 집에 툭 들어섰는데 그냥 놀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팠을 건데. 그때 제 나이가 23살이 됐어요. 제가 우린데도 무슨 죄가 있냐. 국군포로 내 아버지가 내가 이 세상에 하늘을 보세서 하늘을 본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잘못 만난 죄로서 북한에서도 공부를 잘해도 뭐 대학에도 갈 수 없었고 오빠들은 의무적인 군대로 갈 수 있는 것도 군대도 못 갔지 않아요. 지금 생각하면 군대 안 간 건 잘 한 거죠. 그렇게 되지만은 그 사이에서는 군대를 못 갔고 입당도 못 했기 때문에 사이에서 완전히 출신 성분 때문에 뭐 바닥을 쳤다고 볼까 그 사람 그렇죠. 인생에. 다 같은 노예이긴 하지만 입당이라는 걸 하지 않으면 그 하급 노예가 되는 거죠. 하급 노예가 하급 노예를 부리는 시스템에서 그렇죠. 평생을 또 그런 사람들에게도 착취당하고 그러니까 무시당하고. 저는 그때 당시 또 아버지가 국군포로인데 그 국군포로 장인 중에서는 한 명은 당원을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 당의 요일지도 제재를 하면서 냄새나 풍기는 거지 무슨. 그럼 가족 중에서 한 명이 당원이 돼서 네가 그 가족을 교육해라 소리. 그 시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오빠들도 군대 못 가고 당례도 못 드는데 대대도 당례 들어야 되겠다고 제가 그때 당시
농촌 지원대를 또 나갔댔어요. 집에 와 있을 때 아버지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이 아버지 눈을 언제 감겠는지 눈을 감는 거는 내가 내 손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안 가고 집에서 버텼어요. 그때는 아버지가 정신이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할 때랬거든요. 근데 집에 전기불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 84년도는 그래도 무상강산이 돼서 무상강산은 전기를 잘 썼어요. 그때 당시 우리 자랄 때. 네. 그래서 전기가 있는지 없는지 늘상 산에서 전기 없는 속에서 살아서 네. 거기 몸이 배인 게지. 아버지 걸음도 못 걷고 아버지가 일어났다 앉았다도 못하고 할 때 제가 아버지를 부축하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를 보따리를 푸는 게야. 네. 이야기 보따리.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고 싶은 말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런데 앞으로 맹아야 통일이 될까? 물어보 하는 게지. 손만이 그래서 통일이 되겠지요. 아버지 왜? 하니까 통일이 되면 내가 그처럼 가고 싶어 했던 고향인데 니네도 꼭 가라. 근데 네가 갈 때 아버지 만약에 죽어도 아버지 묘를 꼭 파서 엄마 아버지 옆에다가 자기는 묻어달라. 죽어서라도 고향 땅에 묻히고 싶다. 죽기 전에 유언이라는 걸 너는 명심해 달라고 또 하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했지. 할아버지 이름 손만준, 할머니 이름 이순이, 큰아들이 손동완, 그다음 둘째 손동한, 자기가 셋째 아들이 됐다는 거. 자기가 손동식, 넷째가 손동신, 고모가 손복돈. 그 이름이 새로운 이름이에요. 네. 머리에다 빨리 열 수 없으니까 수첩까지 해서 아버지, 할아버지 손만순 몇 년생입니까?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는 기억이 없다. 근데 단 아버지 생일이 10월 3일이라는 거는 기억은 하고 싶다. 엄마 생일이 3월 21일이 됐다. 그거만 기억해서 수첩에다 적지 않고 못 적게 하더라고. 왜? 그 다음에 보따리 푸는 게 아버지가 국군 포로였다. 아버지가 국군 포로여 돼서 아버지 형제들이 이름하고 이런 거 다 알려주면 나중에 보이고 잡아간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 그러니까 머리에다 넣어야 된다. 그 순간은 적었어요 내가. 그리고 이거는 암기해야 되겠다. 아버지 고향은 경상남도 김해시 동상동 315-5번지. 앞으로 가도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김해에서 거기까지 가셨구나. 나는 끝에서 끝을 갔다. 자기가 5월 26일 날에 허벅지가 총알을 맞으면서 길을 멈추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줄 알고 부대는 그냥 떠나고 아버지는 남게 돼가지고 병실에 들어가서 조금 치료를 받고 그러다니까 자기 부대하고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다른 부대에서 그냥 전투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가도 아버지가 미 연합군에서 하다가 부사단에서 싸우다가 아버지 그까지 기록이 있고 나머지 기록은 아버지가 어떻게 싸운지 기록이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5월 26일 날에 포로된 간 것도 국가는 모를 것이다.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했고 아버지는 참 좀 영리했대요. 그리고 할머니는 엄마는 경상남도 스타일은 무뚝뚝하고 여성다운 아버지가 말해도 대답질이 없는 그런 엄마 됐다. 근데 형님들도 결혼을 못했으니까 형님들도 자식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그때 당시. 눈을 감을 적에도 눈을 안 감으셔서 아버지로. 그래서 내 눈을 쓸어주면서 내 아버지를 감겼고 그런 내 아버지. 그리고 6.25 전쟁의 아픔이 아버지는 분노와 증오가 꽉 차 있었고